여러분이 살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까? 내리고 있습니까? 오늘 내용은 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통계청의 데이터나 다른 기관들의 데이터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화라기보다는 경각심을 갖는 쪽으로 오늘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630만 개로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1599만 명으로 전체 기업 종사자의 82.9%, 그러니까 83%를 차지하게 되죠.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국가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서 근간을 맡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는 숫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는지 간단한 예를 드리자면, 생계비 대출을 해주는데 신청하는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소액 생계비 대출이 지난달 27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반응이 정말 폭발적입니다. 당장 수십만 원도 구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 생각보다 많다는 얘기고요. 또 고금리, 경기 부진, 이런 여파 속에서 제도권 금융에서 벗어난 저신용자가 그만큼 많이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금리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5%입니다. 아이쿠! 물론 잘 갚으면 뭐 9%까지는 내려간다고 하는데, 아니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서민 생계비 대출인데 이게 고리대금업자의 대출 이자만큼 세다는 게 좀 문제겠죠. 저신용자는요, 저축은행, 카드사 이런 데는 물론 제도권 금융의 마지노선인 그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빌리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이거라도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난 21년 7월 이후에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졌죠. 그런데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조달 비용이 늘어난 대부업체들이 대출을 중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신용자분들이 대출받을 곳이 없어진 거죠. 지금 부동산 업계도 부동산 PF 대출이 안 되어서 또는 이자를 못 갚아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수면 아래에서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몇몇 시행사들은 언제 파산할지 모르는 정도로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있는데요. 기준금리 상승으로 PF 대출 금리도 최저가 15%, 상단은 훨씬 더 높겠죠. 그리고 직장인들과 학생들 사이에는 점심시간이 두렵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학교 구내식당에 아침이 1,000원입니다. 왜 이게 1,000원이냐면, 사실 이렇게 공급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그 학교에 출신 선배들이 기부금을 내서 후배들에게 밥을 사주는 격이죠. 그러니까 학생들 구내식당이 아주 미어 터집니다. 이 정도로 어렵습니다. 뭐 어디서 요즘에 뭘 먹든 간에 점심값으로 10,000원, 20,000원은 기본인 세상이 됐고요. 기본 점심값 10,000원 시대가 확실하게 도래한 겁니다. 김밥도 제가 7,000~8,000원 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구로 디지털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갔더니 건물마다 이제 구내 식당들이 있는데 주변 일반 식당보다는 훨씬 싸니까 이 구내 식당이 아주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두려운 이유죠. 자, 그리고 대출은 적도 동지도 아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출을 적당히 쓰면 이것이 자양분이 돼서 자산을 늘려주는 기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대출이 과하면 정말 파산할 수도 있는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가계부채가 1,870조를 넘어섰고요. 가계들은 상환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영업자 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이것이 우려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작년에는 가계대출은 줄었는데 자영업자 대출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둘째는 그렇게 늘어난 자영업자 대출이 상환 능력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떨어진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저희 채널을 많이 보신 분들께서는 뭐 익히 아시겠지만 정말 상권이 죽어가는 곳이 많이 있죠. 대도시에 내놓으라는 상권도 텅 빈 가게들이 즐비합니다. 그리고 대형 건물마다 지하에 상가가 있는데 여기도 텅텅 비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서울 강남도 마찬가지죠. 지금 버티는 분들은 뭐 그나마 장사가 잘 돼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버텨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버티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 자영업 대출 가운데 절반 이상 56%가 넘는 인구로는 한 173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다중채무자입니다. 다중채무자라는 게 뭐냐면 가계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의 수와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의 수가 이 합이 3개 이상을 가진 분들을 보통 다중채무자라고 하죠. 언제든지 이것이 폭탄이 돼서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위험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출을 받으려고 세금을 냅니다. 왜냐하면 미납세금이 있으면 대출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세금부터 갚는 게 급선무죠. 대출을 받아야 하니까요. 어떤 자영업자분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사를 해서 이익이 나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장사를 해서 이자 내고 나면 돈이 없다. 그래서 또 대출을 받아야 되고 결국 빚만 계속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가게 문을 닫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대출금을 갚아야 되죠. 영업행위를 계속 하지 않으면 상환 능력을 그마저도 상실하기 때문인데 대출 받아서 직원들 인건비 주고 임대료 내고 나면 정말 주인은 가져갈 돈이 없습니다. 지금 강남 쪽에 상권 좋은, 광화문 쪽에 상권 좋은, 또는 마포 쪽에 상권이 좋은 지역도요. 저녁 9시가 되면 문을 닫는 가게들이 거의 다 문을 닫습니다. 더 길게 운영을 하면 인건비 더 줘야 되죠. 그리고 전기세 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을 일찍 닫는 거죠. 그런데도 이 와중에 B2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잠잠했던 B2 개미들이 다시 돈을 많이 빌리고 있다고 하는데 코스닥의 신용잔고가 지난 2020년 11월 이후에 약 한 2년 5개월 만에 코스피 신용잔고를 뛰어넘었습니다. 다시 또 한바탕 빚을 내서 달려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주식을 좀 해봤잖아요. 깡통도 차보고 이익도 좀 많이 봤던 적이 있지만 주식 투자로 이기는 길 중에 대출을 받아서 주식하는 경우 이기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자기 자본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바로 주식인데요. 지금 저가 운운하면서 주식을 사라는 사람들이 있죠. 이거 정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B2는요 과열입니다. 부동산과 주식이 같은 것이 있다면 누구나 빚을 내서 달려들 때 그때가 빠져나올 때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런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대응을 잘 하셔야 되겠죠.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여유 자금을 좀 길게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이나 할 수 있는 것이지 대출을 통한 주식 투자는 파탄의 지름길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표용호TV가 구독자가 아직까지 20만 명밖에 안 되니까 더 전파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요즘 여러분 주변에 연봉 1억짜리 많이 있죠. 흔해졌습니다. 물론 근로소득 상위 5% 하는 분들이 연봉 1억짜리인데요. 주변에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95%는 연봉 1억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이러고 있는데 우리의 부동산 오른다. 내린다,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부동산이 버블이 튕겨져 올라간다면 우리에겐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표용호 너 집 없지?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는데 저 집이 있습니다. 집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데이터 상에는 부동산 가격은 초거품 시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초거품이 어디에서 어떻게 터질지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저기 다 폭탄들이 지금 숨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만큼 긴박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주의를 하자는 뜻입니다. 만약에 다시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나 하는 그런 데이터가 나온다면 그때는 제 입에서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나왔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요 하락론자나 또는 상승론자가 아닙니다. 그냥 시장을 데이터로 보고 읽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표용호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한 이 경제 상황 잘 모니터링 하시면서 부동산도 추이를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